그림과 같이 단색광 X가 입사가 세타로 1에서 2로 진행했더니 각도가 더 커졌네. 빨라졌다. 그러면 2가 소환 매질, 1번이 2번보다 미란 매질이다. 그치? 그리고 똑같은 빈 X를 이번에는 3에서 2로 쏴줬는데 전반사에 성공했다. 그런 거 보니까 3도 2번은 더 미란 매질. 자, 근데 같은 각도 세타로 들어왔는데 위에서는 전반사 하지는 못했다. 맞지? 굴절에서 나갔으니까. 근데 밑에서는 전반사에 성공했다. 그러면 1과 2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더 커서 세타에 때 실패했지만 2와 3 사이, 3번 매질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이거죠. 그러면 임계각이 더 작다, 전반사 잘한다, 잘 꺾인다, 다 같은 말이었다. 맞지? 그러면 2번 매질과 3번 매질 사이에서 더 잘 꺾였으니까 2번 매질이 공통이네. 공통인 2번 매질은 굴절률에서 가장 작다 이거지. 그러면 1번, 3번이 2보다는 큰데 그 중에서 차이가 더 심한 거는 전반사의 성공은 3번 매질이다. 맞지? 그러면 굴절률 대소관계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기억 2가 가장 크다 반대죠. 많이 작다 굴절률은. 니은 x가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위에서 오는 빛이네. 2에서 3으로 진행한다 했는데 2에서 3은 반대 방향이에요. 2가 소환 매질이고 3이 미란 매질이기 때문에 소에서 밀로 진행할 때 전반사는 할 수 없다 이거지. 디귿 임기각은 x가 1에서 2로 1과 2 사이 3과 2 사이 비교하라 했으니까 3과 2 사이가 1과 2 사이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난다. 맞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임기각은 작다 했지. 그래서 1에서 2 사이의 임기각이 3이보다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자, 그림가는 매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60도로 입사했네요. 그래 놓고 A로 가니 B로 가니 묻네. A로 간다면 각도가 작아지는 상황이고 B로 간다면 각도가 커지는 상황이네. 그러면 매질 1과 매질 2의 굴절률만 보면 되겠다 이거지. 근데 매질 1과 매질 2의 굴절률은 각각 1과 루트 2, 매질 2가 더 미란 매질이다. 맞지? 그러면 느려졌을 거니까 각도는 작아진다. 그러면 A가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가에서 빛은 A로 진행한다. 맞고. 자, 2번 매질에서 1번 매질로 나오는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각도가 더 커져야 된다. 맞지? 2에서 1로 나오면 빨라지니까. 그러면 각도가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일단 B도 될 수 있는데 전반사 유무도 확인하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전반사 유무를 우리가 확인해 주기 위해서 굴절률 관계를 봅시다. 굴절률 관계가 1대 루트 2다. 맞지? 1대 루트 2니까 두 매질 사이의 임계각은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 상대 굴절률이 임계각 사인 값이라 했어. 맞지? 근데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인 거는 세타 C 임계각이 45도란 소리고, 임계각이 45도인 상황에서 60도로 나왔잖아. 그럼 얘는 전반사에 성공할 거니까 C로 모조리 다 간다. 오케이, 그러면 빛은 B로 진행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얘는 틀렸고, 디귿 매질 2에서의 빛의 속력은 0.5C이다. 매질 2는 굴절률이 루트 2배 더 크다. 맞지? 굴절률이 1이라는 요 매질 1이 진공 내지 공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C에서 진공에서 빛의 속도를 C라고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으면 루트 2배 더 미란 매질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 C가 얘들 속도다 이거지. 2분의 1 C가 0.5C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같은 빛이야 부채꼴 모양 원형을 이용하겠다 이런 뜻이고, 자, 유리에 수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가면서 굴절은 신경 쓰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점에서 A점에 전반사 한다 했으니까 A점에 법선을 한번 꺼 봅시다. 원의 중심을 지나게 만들어주면 된다. 맞지? 그러면 이 각도로 들어왔더니 전반사 했으니까 이 각도도 같을 거다.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지금 세타라면 세타가 전반사에 성공을 했으니까 세타는 유리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보다 큰 상황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B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법선을 그어주면, 중심과 그어주면, 자, 일단은 이 각도가 세타보다 더 크다. 맞지? 세타 다시가 세타보다 더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세타에서도 전반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타 다시도 성공할 거다. 그러면 전반사 성공하는 점이 된다 이거지. 자, 기니디 보면 기억 B에서 전반사 한다. 맞고.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공기가 가장 큰 매질을 했어. 기본적으로 진공이 가장 크지만 공기랑 진공은 거의 동급. 그러면 유리 같은 데서 더 크다 하면 틀렸다. 디귿 유리와 공기 사이의 임기각은 45도보다 크다. 자, 45도보다 크다 하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네. 자, 지금 이 세타 각도가 얘도 세타고 얘도 세타인데 요게 직각이네. 그러면 세타가 지금 45도제. 그러면 임계각은 세타에서 45도에서 전반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임계각은 세타고 세타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45도보다 작다 돼야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A, B 서로 다른 단색광인가 봐. 빛이 다르다 생각하고 더 많이 꺾이는 게 보라색, 더 적게 꺾이는 게 빨간색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그리고 전반사 입장에서는 더 많이 꺾일수록 임계각도 작고 전반사 잘한다. 자, 지금 전반사 굴절각이 90도 되는 상황이니까 임계각이야. 자, A 빛의 입장에서는 세타 A가 임계각이고 B 빛의 입장에서는 세타 B가 임계각이다 이거지. 그러면 임계각이 작을수록 임계 상황이 더 빨리 왔다는 소리니까 많이 꺾인다. 그러면 A가 지금 임계각이 더 작잖아. 그러면 A가 보라색이다, B는 빨간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길이 유리 속에서 A의 속력은 B 속력보다 더 크다. 자, 유리에서 보는 A가 보는 굴절률과 B가 보는 굴절률은 다르다 했어. 근데 더 많이 꺾이는 빛일수록 유리의 굴절률을 더 밀하게 보기 때문에 공기와 유리 사이에서 많이 꺾인다 이거지. 그러면 A가 지금 보라색 빛 더 많이 꺾인다 했으니까 A가 보는 굴절률도 더 크다. 그러면 굴절률을 더 크게 볼수록 속력은 작아질 거니까 VA가 VB보다 작다 이거죠. 그래서 A 속력은 B 속력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자, 진동수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다 맞지? 자, 보라색과 빨간색이니까 보라색 빛이 진동수가 더 크겠네.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다 맞고, 이거 A가 유리의 연직 단면에 수직으로 Q에 입사하면, 자, A가 B의 경로인 지금 Q 경로로 가면 당연히 자기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전반사겠죠. 전반사 성공한다 맞죠? 그러면 2D 5번. 자, 그림은 반원형 매질이고 매질 A 또는 매질 B를 각각 쓰고 있다. 자, 광원에서 PQ 사이의 광원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했대. 그래서 세타를 조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매질 A를 사용했을 경우에 1과 2의 구분은 위에서 전반사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타를 42도 기준에서 구분한 거 보니까 42도가 임계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임계 상황이 후에 42도보다 더 큰 각도를 입사시켜야 전반사니까 2번 상황이 전반사 하는 상황이고 1번 상황은 전반사 실패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비매질로 바꾸니까 그 임계 상황이 34도에서 일어났다 맞지? 임계각이 더 작아졌네. 잘 꺾인다 이거죠. 그러면 상대가 공통이 공기다 맞지? 공기는 가장 소한 매질이니까 B일 때 더 잘 꺾였다는 거는 B가 A보다 공기랑 굴절률 차이가 심하다. 기니 D 기억. 전반사가 일어난 범위는 1이다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맞고. 그다음 D가 A와 B로 광습률을 만든다면 굴절률이 더 큰 B로 코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A로 코어를 만든다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니은 2번. 여기는 색깔이 다른 두 레이저 광선 하는 거 보니까 또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 한번 해보자. 자, A, B 둘 중에 하나를 이제 A를 비추니까 일부는 A로 경로 A로 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반사하여 B로 갔다. 일단 반사했다 했으니까 요도는 서로 같네요. 그러면 입사각도 세타였다 이거지. 자, 나에서 보니까 광선 B는 똑같은 입사각으로 비추었다. 그래서 경로 C로 가는 거 보니까 B가 A보다 더 많이 꺾였네. 그럼 B를 보라색 주고 A를 빨간색 주지 뭐. 자, 그리고 얘도 일부 반사했다. 그럼 반사 경로는 다 같을 거야. 똑같은 입사각이었다 했으니까. 가나다. 나에서 광선 B의 반사각은 세타보다 크다. 똑같은 세타죠. 틀렸고. 물속에서 진행하는 광선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어차피 공기에서 기준에서 물은 공기보다 더 굴절률이 크다 맞지? 그러면 물의 굴절률을 더 크게 보면 볼수록 공기랑 차이가 심해지니까 굴절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면 빨간색이 본 물의 굴절률보다 보라색이 본 물의 굴절률이 더 크다 이거지. 굴절률이 더 크게 보는 보라색 경우에 느려지고, 그래서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더 느리다 돼야 되니까 A가 B보다 속력이 크다 맞죠? 가에서 광선 A의 입사각을 0에서 90도로 변화시키면 수면에서
광선이 전부 반사되는 전반선에 관측할 수 있다 한데, 일단은 입사 방향이 전반사 할 수가 없다 맞지? 공기에서 물로 쏴주기 때문에 전반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나. 그림에서 보니까 매질 A와 매질 B를 반원형으로 붙여놓고 입사각 이렇게 되게 이제 넣었다. 자, 그랬더니 일단은 입사각이 30도일 때 굴절각은 34도가 되었다. 반사각은 어차피 입사각이랑 똑같을 거니까 30도 맞을 거고. 자, 근데 이제 굴절각이 더 커졌네. 그러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다 했으니까, 아, 얘는 각도가 더 커지는 소환매질로 갔네. 그러면 B가 소환매질고 A는 밀환매질이다. 자, 이제 입사각을 바꿔보니까 굴절각 59도 되는 상황이 돼. 자, 항상 굴절각이 커지면 입사각도 크게 넣는 거야. 그러면 기역은 적어도 30도보다는 크다 이거지. 근데 이제 사인 값의 B가 똑같이 맞춰지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고, 반사각 50도 돼 있네요. 그러면 입사각도 50도였다. 자, 70도 넣었더니 굴절각이 해당 없음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전반사 성공했네요. 맞지? 그러면 입사각이 임계각이 적어도 70도보다는 작을 거다. 기니 D, 기역은 50도다. 맞고.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밀환매질이지. 틀렸고. A와 B 사이에 임계각은 70도보다 더 컸으면 70도에서 성공 못했겠지. 네,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역. 다음은 빛의 굴절에 대한 실험이다. 자, 그래 놓고 물에서 공기로 입사가 41도 41도 넣었더니 60도 되었다. 굴절가 커졌네.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소환매질로 갔다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종류를 바꾸는데 결국 맞춰놓은 게 굴절각이다. 맞지? 자, 굴절각은 다 동일한데 입사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 결국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입사각과 굴절각이 차이가 심한 정도. 그럼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많이 꺾였다. 즉 공기와 굴절률 차이가 심하다. 근데 공기는 누가 봐도 소환매질이거든. N이 가장 작은 매질. 그러면 물, A, B 전부 다 공기보다는 밀한 매질들인데 차이가 심한 매질일수록 많이 꺾인다. 그러면 B가 제일 차이가 심하고, 그 다음이 A, 물이 그나마 차이가 덜하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수관계 매겨지고, 기니 D 보면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물이 더 소환매질 맞지? 더 크다. 맞고.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틀렸죠. 디귿, 공기와 액체 사이의 임계각은 A와 B,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자, 일단은 임계각이 크다는 거는 전반사를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계각이 작아야 전반사를 잘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A일 때가 B일 때보다 더 크다는 A가 B보다 전반사 잘 못하는 경우니 굴절률 차이가 덜 심한 경우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A랑 공기는 이 차이고 공기랑 B는 더 큰 차이네. 그러면 A가 차이가 덜하니까 잘 안 꺾인다. 임계각은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역 D가 3번.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반원형 그릇인데 매질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맞지? 그러면 요 선은 매질의 경계가 될 거고 법선이 아니야. 자, 법선이 매질의 경계의 수직인선. 요게 파란색이 법선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 각도가 입사각, 요 각도가 굴절각. 그러면 L1과 L2는 각각 입사각과 세타1과 세타2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 값의 B를 바로 보여주겠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라에서 A랑 공기를 비교하니까 3이랑 4.5네. 그러면 1대 1.5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B와 공기 사이를 보니까 1대 1.7이네. 그러면 차이가 더 심한 거다. 맞지? 그러면 차이가 더 심하다 해서 바로 공기랑 차이가 더 심할 거니까 공기보다는 당연히 A가 크고 더 차이가 큰 B가 A보다 더 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로 맞춰놨는데 1대 1.5랑 1대 1.7이니까 요 A랑 B의 요 사인 값의 B는 1.5대 1.7이겠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A가 더 빠른 매질 맞으니까 A에서 3cm, B에서 3cm네. B에서 3cm면 A는 좀 더 빠른 좀 더 큰 1.5대 1.7 그러면 3.4cm다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기니 D 기억에 들어갈 거는 5.1보다 크다 했으니까 안 되죠. 틀렸고. 레이저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속력은 A가 더 소환매질이지. 더 크다. 맞고. 그 다음에 D가 임계각은 레이저 빛이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보다 크다. 자, 임계각은 차이가 클수록 작다 했어. 그러면 A에서 공기, B에서 공기.
A에서 공기가 차이가 더 작네. 차이가 더 작으니까 임계각은 더 크다. 맞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2D 4번. 문제에서 보니까 눈을 통해 관측하는데 관측하는 대상이 자의 끝이다. 맞지? 자의 끝을 P점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싶다. 자, 액체를 다르게 써가면서 관측하고 있네. 자, 액체 A 같은 경우에는 자 끝에서 반사돼서 나온 빛이 굴절해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때 높이 H가 보니까 17cm. 자, 근데 밑으로 갈수록 점점 H가 깊어지네. 자, 그러면 H가 깊어진다는 거는 자 끝이 더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러면 자 끝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P점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똑같다. 맞지? 자, 근데 H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빛은 더 많이 꺾이고 있다 이 소리죠. 자, 상대가 공기야. 우리 눈이 지금 공기에 있으니까 공기는 가장 소한 매질이다. 그러면 H가 크면 클수록 많이 꺾인다는 소리니까 H가 가장 큰 게 공기에서 가장 멀리 있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매겨주면 되겠네요. 요게 굴절률의 대소관계다 이거죠. 자, 그럼 기니디 굴절률은 A가 물보다 작지? 틀렸고. 빛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다. B가 더 소한 매질이니까 빠르다. 맞고. 그 다음에 D는 액체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더 가깝죠. A가 공기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임계각은 가까울수록 더 크다 했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4번. 자, 반원형 매질 ABC를 준비해 놓고 AB를 붙이고 한번 실험하고 BC, CA 붙여서 한 번씩 실험했대요. 자, 실험 1에서 보면 A에서 B로 써주고 있다. 맞지? 근데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네. 그러면 A가 각도가 더 큰 매질이니까 A가 소한 매질, A가 B보다 더 소하다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도 B에서 C로 쏴주고 있다 이거지. 자, B에서 C로 쏴주고 있는데 입사각과 굴절각 비교해 보니까 얘가 입사각이 또 크네. 그러면 B 매질에서 각도가 더 크다, 더 빠르다. 그럼 B가 소한 매질, C가 미란 매질. 자, 그 다음에 3번 실험에서는 C에서 A로 쏴주고 있네. C에서 A로 쏴주니까 CA 비교하면 C가 최고 미란 매질이고 A가 최고 소한 매질이다. 맞지? 그러면 차이가 심하다. 일단은 소한 매질로 들어왔으니까 기억은 30도보다는 더 클 거고. 자, 기준이 요가 기준이겠네. 일단은 굴절각 기억에서 보니까 기억은 45도보다 크다 했는데, 자, 45도랑 30도 관계는 AB 관계야. AB. 자, 근데 C에서 A로 보냈대. 자, C에서 A로 보내면 요 관계죠. 차이가 더 심하다 이거지. 그러면 입사각과 굴절각 했을 때 입사각과 굴절각 차이도 심해야 되는데 30도랑 대응되는 그 굴절각은 45도보다 얘가 45도가 되는 순간 얘는 C랑 A랑 B 사이의 굴절률 차이랑 똑같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더 차이가 심하니까 45도보다는 더 크게 이게 아니죠. 기억은 45도보다 더 크게 각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45도보다 크다 맞고. 니은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파장이 짧으면 느린 거잖아. 그러면 A가 소한 매질이니까 더 길어야죠. 틀렸다. D는 임계각은 P가 B에서 A, C에서 A, BA, CA 또 비교하네. 그러면 CA가 차이가 심하니까 BA보다는 임계각이 작아야 된다. 그래서 AB로 진행할 때가 CA로 진행할 때보다 더 작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기억 1번. 자, 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래 놓고 sin I랑 sin R의 B를 줬네요. 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기준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 기울기가 1인 기준선에 그어준 거예요. 기울기. 자, 얘의 의미는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sin I 값이랑 sin R 값이 차이가 없으면, 즉 매질의 차이가 전혀 없으면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1번 실험은 지금 이 상황이다. 맞지? 자, X축이 입사각이네. 입사각이 X축이고 Y축이 굴절각이네. 그러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큰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굴절각이 더 커졌으니까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A가 미란 매질이고 B가 소한 매질이다 볼 수 있고. 자, 2번 실험은 기울기 1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보다 작기 때문에 입사각이 더 크다. 맞죠? 입사각이 더 큰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럼 B는 소한 매질이고 C가 더 미란 매질이다 이거죠. 자, 그럼 B가 공통으로 소한해. 그 다음에 A, C는 공통으로 B보다는 미란데 그 미란 정도를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기울기가 1인 게 차이가 없는 경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차이가 더 심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보니까
1번보다 2번 실험이 더 많이 떨어져 있네. 그러면 C가 B랑 차이가 더 심하다. 그러면 C를 최고 바깥에 보내고 A는 두 번째로 보내면 되겠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B가 최고 소환 매질이니까 틀렸지. D가 1에서 sin I0는 0.75인 입사각으로 입사시키면 전반사 아니 대형대는 굴절각이 없으면 전반사 하겠죠. 자, 0.75야. 1번에서 0.75면 0.75 여기 있네. 그럼 0.75랑 대형대는 굴절각이 없다 맞지? 사인 값이 1인 것까지 다 찾았는데 그때가 이때다 그죠? 그러면 사인 값이 1이란 거는 굴절각이 90도란 거죠. 그러면 이때가 전반사 하기 직전인 임계각이다 이거지. 그러면 임계각보다 더 큰 값인 I0로 넣었으니까 얘는 전반사가 일어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자, 다음은 임계각을 찾는 실험이다. 반원형 매질 두 개 붙여놓고 P, 단석광 P를 원의 중심을 향해서 입사시킨다. 원의 중심을 잘 이용하겠다는 소리고, 자, 임계각을 0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임계각을 찾는 상황이다. 자, 임계각 찾는 상황인데 찾아졌네. 그러면 임계각이 성공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 상황, A, B 사이에서 임계각은 45도에서 40도에서 성공을 했다. 즉, 성공했으니까 A가 미란 매질, B가 소환 매질. 밀에서 서로 쏴줘야지 임계각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지. 자, 마찬가지로 B, C 사이에서도 B에서 C로 쏘니까 성공했다. 그럼 B가 미란 매질, C가 소환 매질. 자, 그러면 C보다는 B가 더 밀한데 B보다는 A가 더 밀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요게 굴절률이다 이거죠. 자, 그래놓고 C랑 A에서 임계가 찾는 상황이니까 항상 밀한 데서 소환대로 쏴줘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C에서 A는 아니고 A에서 C로 쏴줘야 된다. 그래서 C에서 A는 다 탈락이고, 자, A에서 C로 쏴주는데 일단 임계각이 40도였던 게 A랑 B 사이, A, B 사이가 40도이기 때문에 A, C 사이는 더 멀다 맞죠? 굴절률 차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임계각은 더 작아야 된다. 그러면 40도보다 더 작은 임계 상황, 그게 요 상황이네. 그럼 답은 1번. 그림은 전망경에 사용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프리즘이란다. 자,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요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 한각이 45도라는 얘기죠.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들어와서 전반사에 성공을 해야 전망경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이때 법선을 그어주면 이 각도는 요 45도 각도랑 똑같은 각도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45도에서 전반사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계각은 45도보다 더 작아야지 45도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매질을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 이거죠. 자, 세타 C에 대한 사인 값은 굴절률의 B라 했는데 딱 45도가 기준이네. 그럼 45도에 대한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 어차피 상대는 공기니까 이 우리가 쓰는 프리즘의 굴절률이 루트 2 이상만 되어주면 전반사에 성공하겠다. 그럼 루트 2보다 작은 건 다 탈락이다 이거지. 그럼 재질로 가능한 것을 고르시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1.414 정도 된다 맞지? 그럼 BC 답은 4번. 그림은 평행한 레이저 빛을 공기에서 두 프리즘으로 쏴주는데 프리즘의 임계각은 공기와 프리즘 사이에서 42도로 동일하다. 자, 각각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 모양이래. 자, 그러면 요 각도가 법선을 그어주면 요 각도 45도죠. 45도가 입사각 되겠다 맞지? 42도가 임계각이라 했으니까 입사각이 임계각 넘었다 맞지? 그러면 얘는 전반사에 성공했을 거고, 그러면 45도 더 꺾여서 90도 상으로 전반사 했고, 자, 여기서 1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얘가 45도다 맞지? 그러면 또 45도로 얘가 이런 식으로 위로 가서 나갈 때는 수직으로 나가니까 그냥 쭉 나가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0도 상황에서 보면 얘가 요게 얘랑 같은 60도다 맞지? 그래서 60도 전반사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60도. 자, 근데 요게 60도 되니까 요게 30도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쭉 나가게 되면 여기서는 90도로 나갈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전반사 나가겠다 이거죠. 그럼 프리즘에서 나오는 빛이 이루는 각도는 마지막에 여기서 요거 보면 되겠네. 얘 위로 쭉 나가고 얘는 60도 방향 나가니까 얘들이 이루는 각도도 60도.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림은 물 속에 프리즘을 넣고 물에서 I의 각도로 프리즘에 입사시켰더니 굴절과 R이 되었다. 요 I와 R 관계네. 그러면 일단은 물의 굴절률 곱하기 물에서의 사인 값은 프리즘의 굴절률 곱하기 프리즘에서의 사인 값이랑 같다. 요게 스넬의 법칙, 굴절 법칙이었어. 맞지? 자, 그런데 이제 물에 대한 프리즘의 굴절률이 n이라 했으니까 물에 대한 프리즘의 굴절률이 n이라 했으니까 n 물분의 n 프리즘이 요게 n이다. 그쵸? 그럼 요 식을 좀 고쳤으면 물의 굴절률만 넘겨주면 되겠네. sin i는 n 물분의 n 프리즘의 sin r. 그래서 n sin r이겠다. 그치?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맞고, 이어는 입사각이 i보다 크면 P점에서 전반사 일어날 수 있다. 자, 일단은 i보다 r이 작은 거 보니까 더 프리즘에서 느리네. 고치잖아, 맞지? 그럼 얘가 밀환매질, 소환매질인데 소에서 밀로 넣어줘서는 전반사에 할 수 없다 했어. 그래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다. 디귿 공기 중에서 프리즘으로 입사각 i로 입사시키면 굴절각 r보다 작아진다. 자, 공기 중에서 넣어주면 공기랑 프리즘은 물과 프리즘보다 차이가 심해질 거 아니야, 당연히. 공기가 물보다 소하니까. 그러면 차이가 심할 거니까 같은 I로 넣어주면 각도가 더 많이 꺾여서 R보다 작아진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입사가 45도로 입사시킨 단식광 XY가 있다. 자, A에서 B로 들어갔는데 입사하기 전에 얘들이 평행한데 굴절되고도 평행하다. 맞지? 그러면 꺾인 정도가 동일하다. 같은 세타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빛이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P랑 Q 중에 한 곳에서만 전반사 한다 했는데 전반사가 한 곳에서만 일어난다면 어차피 다 B와 공기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각도가 큰, 여기서 세타는 지금 45도보다 작으니까 P점에는 세타의 각도로 나오게 되었고 Q점에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로 나오게 되었다. 맞지? 근데 세타가 45도보다 작기 때문에 90 마이너스 세타가 세타보다 더 크다 이거죠.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난다면 Q에서 일어날 거다.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45도랑 그거보다 작은 세타다. 맞지? 그러면 B로 들어가면서 속도가 줄었다. 그러면 A가 B보다 소환매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Q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맞고. 그 다음에 D은 P에서 반사된 X랑 Q에서 반사된 Y. 전반사라는 게 전부 다 반사했다는 거니까 전반사 쪽이 반사된 빛의 세기가 더 크다 돼야지. 그래서 P에서가 더 작다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그림과 같이 A와 B의 경계면에 50도로 들어갔는데 A, B 사이 임계각은 45도로 했으니까 전반사 했겠죠. 자, 요점에서 전반사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반사에서 같은 각도 50도 되었을 거고. 자, 그러면 A랑 C의 경계면으로 입사했는데 이때 각도가 50도로 똑같다. 맞지? 자, 50도로 입사했는데 전반사 하지 못했지만 각도가 커졌다. 그러면 A, C 비교하면 A가 밀환매질, C가 소환매질이다 이거죠. 그리고 A, B 비교해도 A가 밀환매질에서 소환매질로 갔으니까 전반사 했겠지. 그러면 A가 공통으로 가장 밀하다. 그럼 굴절률은 A가 제일 크다. 자, B, C를 비교해보라고 하는데 같은 50도로 한 번은 B에서 A에서 B로, 한 번은 A에서 C로 들어갔다. 맞지? 근데 전반사에 성공했고 전반사에 실패한 거 보니까 A, B 사이에 그 굴절률 차이가 A, C 사이 굴절률 차이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면 A, B를 제일 바깥으로 두고 C가 중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50도보다 커진 각도로 굴절했으니까 C에서 여기서 C에서 다시 B로 들어갈 때는 요 각도다. 맞지? 둘이 더해서 90도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C에서 B로 들어가는 각도는 이 세타라면 50도보다는 당연히 작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C에서 B로 갈 때 45도를 가자. 세타는 45도보다 이 각도가 세타보다 크니까 45도보다 작은 상황이다 이거지. 근데 이 45도는 A와 B 사이의 임계각이었잖아. 그러면 지금은 C와 B 사이니까 굴절률이 차이가 좀 더 안 난다. 맞지? 그러면 차이가 덜 나면 임계각은 더 커진다 했으니까 45도보다 더 큰 각도가 임계각인 상황인데 45도보다 작게 들어왔으니까 요 점에서는 전반사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것도 묻고 있다. 맞지? 기니디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가장 컸죠. 맞고. 니은
P의 속력은 C에서보다 A는 가장 느린 매질이지. 틀렸고. 이거 C와 B의 경기면 P점에서 전반사한다. P는 전반사 못했지. 틀렸고.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그림은 단색광 P가 X, Y, Z 순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먼저 각도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고 판단하자. 자, X에서 Y로 들어가는 점에서 보면 세타 제로로 들어가서 그거보다 작은 각도인 세타 1으로 나왔다. 맞지? 그럼 각도가 작아졌으니까 Y가 더 미라다. 그러면 굴절률의 관점에서 볼 때 X보다는 Y가 더 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Y에서 Z로 들어가는 상황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 각도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1인데 맞지? 자, 90도 마이너스 세타 1보다 세타 제로 더 커졌네. 각도가 더 커졌으니까 빨라졌네. 그러면 Z가 더 소한 매질. 그러면 Y가 최고 미란 매질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Z랑 X의 경계에서 전반사에 성공했다 했으니까 전반사를 하려면 미란돼서 소환대로 Z가 X보다는 더 미란 상황이다. 그러면 Z가 X보다는 더 미란 상황. 요걸 종합해보면 굴절률은 최고 큰 게 Y,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X 수이네요. 자, 그러면 기니 D 보면 P의 속력은 Y에서가 Z에서보다 크다. Y가 더 미라다. 맞지? 틀렸고. 니은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D가 세타1은 45도보다 크다.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건데 상대 각도가 다 세타 제로야. 그러면 여기서 세타1과 세타 제로 관계고 얘는 90도 마이너스 세타1과 세타 제로 관계인데 누가 더 많이 꺾이는지 살펴보면 된다 그렇지. 자, Y가 공통으로 가장 미란 매질이야. 근데 Y랑 차이가 심한 놈이 끝에 있는 X다. 맞지? 그러면 X랑 Y 사이에서 더 많이 꺾여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세타 제로가 같기 때문에 같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많이 꺾인다면 세타1은 90도 마이너스 세타1보다 작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세타1과 90도에서 세타1 뺀 걸 비교했을 때 90도에서 세타1 뺀 게 더 커야 되니까 세타1은 45도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45도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2번 니은. 그림과 같이 A와 B 사이에서 일단 진행한다. 각도가 작아졌네요. 그럼 B가 더 느리다. 그러면 A보다는 B가 더 굴절률이 큰 매질이다. 자, 그 다음에 A랑 C랑 비교해서 A가 C보다 미라다 했으니까 C는 가장 소한 매질 되겠네. 그럼 굴절률 대소관계가 이렇게 매겨지고, 그 다음 이 세타의 의미는 A, B 사이의 임계각이다. 그러면 지금 A, B 사이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겠다. 그러면 길이 D 가보자. 기억. 단색광의 속력은 A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소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세타는 45도보다 작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세타랑 더해서 90도인 관계인 각도가 요 각도다. 맞지? 자, 그러면 이 점도 마찬가지로 A랑 B를 경계로 두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임계 상황이고 이 점에서는 굴절이 된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지금 각도가 이 각도 세타 다시라고 한다면 이 세타 다시는 임계각보다는 작은 상황이다 이거지. 근데 그 임계각이 세타잖아. 그러면 세타 다시보다 세타가 작은 상황인데 더해서 세타 다시가 세타보다 작은 상황인데 더해서 90도인 관계니까 세타는 일단 45도보다는 큰다 할 수 있네.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단색광은 B와 C의 경계에서 전반사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세타면 같은 세타 받아갔을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세타로 들어온 상황이야. 세타는 AB 사이에서 임계각이기 때문에 AB보다 BC 사이에서 임계각은 더 작다. 맞지? 그러면 세타로 들어온다면 충분히 전반사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반사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그림에서 보니까 A와 B 사이 경계면에서 45도로 입사해서 전반사 성공했다 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서 전반사 했으니까 A가 미란 매질, B가 소한 매질. 자, 그리고 반사했으니까 이 각도 그대로 45도 받아올 거고 더해서 90도니까 얘도 45도네. 자, 45도로 나가는데 각도가 커졌죠. 그러면 C도 B에 비해서 소한 매질인데 같은 45도로 들어왔는데 A에서 B로는 전반사에 했는데 A에서 C로 갈 때는 전반사에 성공하지 못했다. 맞지? 그러면 차이가 덜 심하다 이거지. 그래서 A, B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A, C 사이보다 심하다. 그럼 공통인 매질 A가 지금 최고 미란 매질이네. 그럼 B, C가 그거보다 소한데 B가 차이가 심해야 되니까 C가 중앙이고 B가 가장 소한 매질이다. 이렇게 매길 수 있겠네요. 기니 D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다.
45도에서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아야죠. 틀렸다.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AS가 CS보다 작다. A가 가장 밀한 매질이지. 작다. 맞고. 디귿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빛의 전반사에 대한 실험이다. 공기 중에서 매질 A로 넣어줬는데 A에서 다시 공기로 나오는 상황이다. 맞지? 근데 옆면에서 전반사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자, 옆면으로 들어갈 때는 P 광선을 세타, 공기 중에서 세타로 넣어주면 일단 공기보다 A 매질은 밀하기 때문에 각도가 작아질 거다 이거지. 요게 세타 다시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옆면으로 들어갈 때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다시 요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근데 A 매질과 B 매질 차이는 A 매질에서는 60도, 64도 보다 작은 각도로 넣어주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러면 64도 정도의 각도가 경계인데, 자, 지금 P 상황이 요게 64도라서 임계 상황이라고 해본다면 이 각도보다 더 크게 넣어주면 얘가 이런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굴절된 각도도 커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옆면에 들어갈 때 모습이 아까보다 좀 더 서서 들어갔다 맞지? 그러면 굴절해서 나간다 이 소리죠. 그래서 100% 굴절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자, 근데 비매질을 쓰면 0도에서 90도까지 어떤 각도를 넣든지 전반사 잘 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전반사를 할 수 있는 각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랑 B를 비교했을 때 결국은 누가 더 많이 꺾이냐 하는 문제인데, 더 많이 꺾이는 쪽은 자 P 광선이 진행을 했을 때 A 공기에서 B로 들어갈 때 더 많이 꺾인다면, 더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입사할 때 각도가 더 커진다 이거죠. 그럼 각도가 더 커지면 반사하기가 유리하다 맞지? 안 그래도 그 비매질과 공기매질 사이에서는 임계각이 더 작아졌을 거 아니야. 더 많이 꺾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64도까지 끊어진 임계 범위를 갖고 있는데 얘들은 90도까지 다 전반사 한다 맞지? 그런 상황에서는 공기와 그러니까 두 매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B가 A보다는 더 밀한 매질이다. 공기와 굴절률 차이가 심하니까. 그러면 기니디 보면 P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작지. 틀렸고. 니은 매질에서 공기로 P가 진행할 때 임계각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임계각은 차이가 심할수록 작지. 그럼 B가 차이가 심하다 했으니까 A가 임계각이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와 B로 광습률을 만든다면 코어는 굴절률이 큰 B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A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과 같이 공기에서 유리로 입사시켰다가 유리에서 다시 공기로 나가는 상황이네. 근데 40도로 넣어줬네요. 임계각은 42도다 맞지? 그러면 유리에서 각도는 42도를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소리예요. 자, 단색광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넣어줘도 얘가 굴절돼서 들어가는 게 42도다. 이게 임계각의 상황이잖아. 그럼 얘가 42도가 되면 반대편 각은 더해서 90도니까 얘는 48도가 될 거다. 그러면 48도로 다시 유리에서 공기로 나가게 되면 전반사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극단적으로 넣어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40도 상황에서는 당연히 성공하겠죠. 이 각도가 40도, 42도보다는 작을 거니까 반대편 각도는 당연히 42도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단색광의 파장은 유리에서 공기에서보다 짧다. 느리니까 맞다 이거지. 니은 세타는 임계각보다 더 크다. 지금 전반사에서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임계각보다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입사각은 80도가 되도록 입사각이 80도가 되도록 한다고 해서 전반사 못하는 게 아니었다 맞지. 얘는 90도까지 극단적으로 넣어줘도 충분히 임계각 넘어섰다 이거죠. 그래서 유리 옆면에서는 전부 다 반사했으니까 전반사지 않는다 하면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인이 2번. 자, 그림에서 보니까 두 단색광, 서로 다른 단색광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꺾이는 게 보라색, 잘 안 꺾이는 게 빨간색, 그리고 매질의 굴절률을 크게 보는 게 보라색, 작게 보는 게 빨간색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했지. 자, 그러면 같은 매질을 비교했을 때 1.5랑 1.2네. 매질의 굴절률을 작게 보는 B가 빨간색이다. 덜 꺾이는, 더 크게 보는 게 보라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리고 두 빛이 매질 1에서 서로 다른 각도로 이제 들어왔다 맞지? 근데 합쳐졌네.
그러면 더 많이 꺾인 놈 얼른 체크하면 더 많이 꺾인 놈이 얘다 맞지? 그래서 더 많이 꺾인 놈이 보라색, 더 적게 꺾인 놈이 빨간색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각도로 같은 각도로 합쳐졌는데 이 점에서 하나는 전반사하고는 하나는 전반사를 못했다 했어. 그러면 전반사 하는 쪽이 잘 꺾이는 보라색, 전반사 못하고 나가는 쪽이 못 꺾이는 빨간색이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매질 1에서 A의 입사각은 B의 입사각보다 크다. 보라색이 더 크다 돼야 되니까 보라가 A 맞네. 그 다음에 니은 매질 2에서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크다. 자, 2에서 같은 매질에서 속력을 비교한다면 같은 매질의 굴절률을 더 크게 보는 쪽이 느리다 맞지? 그러면 A가 보라니까 A가 더 느려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A 속력이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자, 전반사하는 단색광은 보라색이다. 그래서 A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5번. 자, 일단 그림 가에서 보니까 Y랑 Z 사이에서 세타1의 각도로 들어와서 전반사 했다 했어요.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거는 Y 매질이 Z 매질보다는 밀하다. 그래서 더 크다. 그리고 세타1은 YZ 사이 임계각을 넘어섰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나 그림에서는 일단은 층층이네 맞지? Z에서 YX 방향으로 이제 순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세타1에서 Y에서 작아졌다가 그 각도로 그대로 나왔더니 세타0로 나왔다 이거죠. 근데 세타0보다는 세타1이 크다 했으니까 층층에서 각도가 가장 크면 가장 소한 거라 했어. 그러면 Z가 가장 소하고 그 다음이 X고 Y에서 각도가 가장 작네. 그러면 Y가 가장 밀하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YZ 사이에서 임계각은 세타1보다 그냥 바로 비교하면 되네. 세타1에서 전반사 했으니까 세타1보다 작아야지. 틀렸다. 니은 굴절률은 X가 Z보다 크다. X가 Z보다 크다 맞죠. 디귿 나에서 P를 세타1보다 더 큰 각도로 Z에서 Y로 입사시키면 P는 Y와 X 경계 이 점이네요. 이 점에서 전반사 할 수 있다. 자, 전반사를 하려면 그 경계가 X에서 Y에서 X로 넘어올 때 임계사항이 돼야 된다 맞지? 그러면 이 각도가 90도가 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X에서 90도가 되었다는 거는 Z에서는 그 각도보다 더 커야 되잖아. 그러면 세타1이 90도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Z가 X보다 지금은 소한 상황이니까 Z가 가장 소하잖아. 그러면 소한 매질에서 Y 건너뛰고라도 소한 매질에서 X로 가면 밀한 매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전반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니은 2번. 그림 가는 매질 A와 B 경계면에서 P가 입사했다. 자, 각도 관계 보니까 요 각도가 작아지는 관계로 입사했네요. 그러면 속도가 줄었다. 그럼 B가 더 밀한 매질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세타1으로 이제 B에서 C로 입사하는데 전반사 한단 그 임계 상황으로 일단 들어갔다 했으니까 임계 상황이면 B가 밀에서 소로 갔으니까 B가 C보다 밀하다. 그럼 B가 최고 밀하다 볼 수 있네요. A, C보다 굴절률이.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보니까 세타2로 넣었는데 세타2가 세타1보다 큰 각도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상황 같은 공통 B잖아. B에서 얘는 지금 A로 넘겼고 얘는 B에서 C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세타1이 임계 상황이다 맞지? 자, 그러면 B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1인데 그거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시켜 줬는데 전반사 못하고 굴절했죠. 그러면 BA 사이의 굴절률 차이는 BC 사이보다 약하다 이거지. 그러면 얼른 B가 가장 크고 A가 굴절률 차이가 약하다 했으니까 A 중앙, 그 다음에 C가 가장 심하다.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A가 소한 매질이지. 그럼 더 길어야지. 틀렸다. 니은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A가 C보다 크다 맞고. 디귿 나에서 P는 A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자, AC 사이의 경계에서 전반사를 하려면 세타1이 임계 상황보다 더 큰 각도가 돼야 되는데 AC 사이, BC 사이에서 임계각이 세타1이었잖아. 그러면 AC는 차이가 덜 심하니까 임계각이 세타1보다 더 클 거다 이거지. 그러면 세타1으로 들어오면 전반사 할 수가 없다. 틀렸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